얘들 안녕. 영어 문법 그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기술 과정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알다시피 이번 기술 과정은 다른 학교에서 참고하세요. 이번 기술 과정은 원주에서 2학년 2012학년부로 포함하는 기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는 2학년 제품 지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원주에서 말고 다른 조합을 쓰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충분히 매치가 되는 상황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그 도움이 될 거고요. 그럼 이 수업 학생들 여러분께서 아실 것처럼 이번에 들어가는 그 기술 과정이 바로 제조 기술의 2회이다. 제조 기술의 2회인데 이번이 굉장히 할 게 너무 많아요. 보시면 이거 수업 들으시면 알겠지만 저 이현이 혼입을 다녀와서 무슨 제품 어떻게 만들어지나 제조기술 생산 시스템, 생산지 어떻게 들어갔을 때부터 금속의 개량, 무슨 목재, 무슨 집성제, MDF, 제일 종류부터 플라스틱, 졸라게 막 좋은 제품의 구성 설계 정수까지 굉장히 많은데 사실 이걸 제가 이거 한 큐에 정리하는 게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 아저씨 내용이 졸라게 많기 때문에. 근데 해야죠. 어쩔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근데 좀 이런 부분도 또 포인트만 잡아서 해야 굉장히 힘든 게 이거 보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어떻게 봐야 좀 힘든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런 점 때문에 교화되신 분들은 209페이지 먼저 보시면 돼요. 209페이지에서 나오는 첫 번째는 제조기술의 의미죠. 제조기술이 과연 무엇인가? 라는 건데 자, 제조기술, manufacturing technology가 과연 무엇인가? 자, 제조기술의 의미는 먼저 다양한 재료가 있죠. 다양한 이 재료를 가지고 우리가 특정한 어떠한 제품을 만드는데 가공을 시키는 이 기술이에요. 스테인리스가 있어요. 알루미늄이 있어요. 제가 이걸로 아이패드를 만들 거예요. 여기서 만드는 필요한 기술이죠.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자, 이런 거예요. 재료가 있으면 그걸 가공해서 제품을 통한다. 내가 아이패드를 만드는 그런 기술, 그걸 제조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우리는 이 제조 기술할 때 처음 우리가 필요한 것이 또 여기서 중점적인 부분이 어떠한 재료를 사용하는 것인가라는 의미입니다. 재료를 어떤 걸 사용하는 것인가? 아주 맨 처음 기본 돌아가서 우리가 맨 처음 보실 재료의 그 모습은 바로 원자재죠. 원자재. 이 원자재 가지고 어떻게 이용하고 어떻게 생산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교과서에서 나오는 원자재는 크게 세 가지로 나오죠. 맨 처음 보는 바로 목재죠. 그 다음에 금속입니다. 목재는 가공, 우선 첫 번째 특징이 가공이 쉽다는 거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 주에서 이것도 목재고 그 다음에 이것도 목재고 목재가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인데 그 다음에 금속 같은 경우는 이 목재보다 좀 더 세죠. 좀 세죠. 금속 강철 이런 거 쓰잖아요. 그 다음에 플라스틱은 좀 더 다양한 재료로 써서 많은 곳에서 활용이 좀 많아요. 이것도 플라스틱이고 이것도 플라스틱이고 이것도 플라스틱이고 굉장히 많이 써요. 자, 근데 프린트를 보시면 그 목재 프린트 1번 보시면 이 목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설명이 나왔어요. 졸라게 많아요. 이 목재에 대해서 아주 추구장창하게 막 졸라게 설명해놓은 반대로 여러분들은 이 목재가 무엇인지부터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목재가 뭘까요? 여기서 나온 게 첫 번째 목재 흔이고 두 번째 목재 성질, 목재 비중, 목재 강도, 그리고 목재 가공재까지 나옵니다. 자, 봅시다. 첫 번째로 오늘 개념 사항은 그 프린트 보세요. 목재 흠이에요. 목재 흠이라는 것은 이렇게 목재가 있는데 여기 흠이 이렇게 파져가지고 저희가 보기 안 좋은 곳은 있긴 하는데 이게 문제가 강도를 약화시키는 거예요. 강도를 약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거 성질이나 아니면 무슨 이상한 외관 같은 걸 막 손상시켜가지고 이 질을 떨어뜨려요. 잘 부셔지거나 좀 막 흠집 나 있으면 좀 약간 이상하거든요. 안 팔리거든요. 그래서 이 목재의 흠이 없는 것이 참 좋은데요. 이 흠도 또 5가지 나와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첫 번째는 그나마 좀 좋은 흠이 5mm.
옹이 같은 경우에는 그 무슨 이상한 줄기와 그 다음에 가지가 교차하는 흠인데 이 교차하는 흠에서 가구 무늬로 사용이 많이 된다는 걸 가정합니다. 즉 이게 줄기 가지가 좀 이게 교차되면 좀 아마 이상하게 좀 아름답게 보이나 봐. 그래가지고 좀 약간 가구 무늬 같은 걸로 좀 사용이 많이 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또 갈라짐이에요. 갈라짐인데 목질부의 수축으로 인해 생긴 흠이죠. 네, 갈라짐은 목질부에 있는 수축으로 인한 힘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좀 약간 수축 변형 같은 걸로 생긴 힘이 많아요. 수축 변형이 뭐냐? 자, 목재가 수분을 가지고 있죠. 근데 갑자기 이게 확 말라버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되면 이 갖고 있는 수분이 갑자기 확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여기 있는 목재가 확 줄어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상한 흠이 막 생기고 갈라지가 생기게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변형이 되는 건데 이거는 수축 변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축 변형이 있으면 그 목재부에 수축되는 흠이 생기고요. 이걸 갈라짐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갈라짐이 되고 그 다음에 지선이에요. 지선. 목재 내부에 수지가 흘러나와 생긴 흠이죠. 수지가 흘러나와 생긴 흠. 그 다음에 이걸 다 외워한다 지금. 껍질박이는 껍질 상처가 아물고 남은 흉터로 생긴 흠이에요. 흉터죠. 껍질 상처가 상처하는 것이 뭐 그냥 될 때나 뭐 이럴 때 생기는 상처인데 그 상처가 이제 뭐 좀 자연적으로 아물고 그렇게 해서 흉터로 이제 되면서 껍질 박이하고 흠이 생기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도 막 상처 나면 흉터 생기고 나중에 보면 이제 이상하게 좀 흠이 같은 게 나 있잖아요. 그런 개념을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석정이는 뭐냐면 다른 거와 달리 균이 침입해요. 균이 침입한단 말이에요. 균이 침입해서 어떻게 되느냐? 섬유질을 파괴해요. 파괴해서 썩을 때 나오는 흠입니다. 예, 섬유질을 파괴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석정이는 균이 침입한다. 섬유질이 파괴해서 나온다! 라는 사실 잊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이 목재 흠에는 5가지가 있었다. 자, 우선 목재 흠은 성질과 외관을 좀 순서시키고요. 그 다음에 옹이가 바로 줄기와 같이 나오는 그 흠이고, 이 영화 같은 과학을 많이 쓴다고 했어요. 갈라지면 목질부의 수축의 흠이고 수축 변형이 잘 될 때 나오는 거예요. 지선은 수지가 그 목질에서 나와서 흠이 생기는 거고요. 껍질박이는 이쪽에 흉터, 석정이는 균에서 침입해가지고 섬유질을 파괴하는 거다라고 보면 돼요. 이거는 목질의 흠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두 번째 파트 나오는 것이 이제 목재가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인데, 자, 우선은 목재 같은 경우에는 수분 성분 때문에 굉장히 수축이 심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건조해서 사용을 해야지 약간 변형 같은 거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수분이 많아서 수축이 좀 잘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건조해서부터 사용을 많이 하는데요. 첫 번째 봅시다. 자, 좀 안 나오네요. 자, 목재 수축. 목재 수축은 우선 수분 흡수가 많이 돼가지고 얘 팽창하는 거죠. 굉장히 쭉 올라가는데 나중에 이거를 뭐 수분이 뺄 때, 뭐 수분이 나갈 때나 뭐 더울 때 이럴 때 갑자기 확 주는 거죠. 그러니까 물을 많이 먹었는데 갑자기 확 더워지니까 확 죽어드는 거예요. 자, 그때 어떻게 되겠느냐? 두 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분별 수축이고요. 두 번째는 방향별 수축. 알겠습니까? 부분별 수축 같은 경우에는 자, 수분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변재와 추분재의 수축도 많은 거예요. 이 부분별 수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설명을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나 있고, 이렇게 나 있고,
여기 나 있는데 이쪽 부분이 심재고 여기 변두리가 변제다. 이거 보시면 돼요. 변제가 심재인데 부분별 수축을 하게 되면 수분이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빠져 있는 거기 때문에 심재와 변제가 모두 수축이 심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방향 수축인데 이 방향 수축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 있어요. 이게 수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죠.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수축되는 건 나이트예요. 뭐 나이트라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렇게 해서 뭐 1년마다 하나씩 나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 나이트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이죠. 네, 그 다음에 반지름이 좀 많이 수축을 해요. 그 다음에 뭐 길이도 수축을 많이 넣어 되어 있습니다. 길이, 반지름, 나이트. 나이트 방향 수축이 많이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 볼까요? 목재 수축까지 됐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목재 변형이에요. 변형. 죄송해요. 목재 비중인데. 목재 비중. 과연 이 목재 비중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제가 되게 재미가 없는데. 이거 다 외워버리면 어쩔 수가 없죠. 자, 비중 같은 경우에는 자, 물보다 얼마나 무거운가. 무겁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비중은 물보다 얼마나 무겁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단단할수록 이게 무거워지는 거예요. 단단할수록 굉장히 무거워집니다. 그 다음에 심재양이 굉장히 많고요. 심장이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조직 굉장히 치밀해. 조직이라면 막 무슨 이런 굉장히 이런 심지한테 막 엄청나게 모여있다 얘기겠죠. 이런 조직이 굉장히 치밀하고 그 다음에 추제가 춘제보다 크다 되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목재 비중이 좀 크고요. 비중이 물보다 얼마만큼 무겁다. 그 다음에 단단할수록 무겁다. 세 가지 특징이 있었다. 심재가 굉장히 많고 심재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 다음에 조직이 굉장히 치밀해가 아주 빽빽하게 나뉘는 거죠. 그 다음에 추제가 춘제보다 크다. 추제와 춘제가 뭔지는 좀 이따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재 강도예요. 강도. 목재 강도. 자, 강도는 뭐냐면 외부 힘을 견딜 수 있는 강도죠. 근데 우선은 강도 쓰기 위해서 우선 수분이 좀 덜 있어. 네, 수분이 좀 덜 있어요. 수분 많은 거 이렇게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 잘 잘릴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심재가 커야 돼. 심재 같은 경우에는 중하기 때문에 굉장히 단단해요. 변재들은 조금 막 잘 부러지고 막 부서지고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심재가 굉장히 커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비중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보다 얼마나 큰가, 얼마나 많이 몇 배는 무거운가, 단단할수 무겁다고 했죠? 단단할수 또 강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중이죠. 비중이 높아야 돼요. 그 다음에 목재금이 적어야죠. 목재금이 많으면 아까 강도가 적어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네 가지 조건이 맞춰져 있어야 한다. 목재 강도가 강할 때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이죠. 수분 낮은 거, 실 높은 거, 비중 높은 거, 목재 큰 거. 이게 아닌 모든 거 다 틀린 거예요. 아시죠? 이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 보시면 이 네 가지 사진이 있을 거예요. 자, 사진 뷰. 이렇게 돼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흠이 이렇게 나 있어요. 흠이 나 있고, 제가 이제 이쪽 방향으로 제가 밀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제가 이거 밀 거죠. 이쪽 방향으로. 그 다음 디귿번은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이거를 이쪽 방향으로 밀 거고요.
그 다음에 1번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이쪽 찍찍찍찍찍찍찍 낡고, 그 다음에 이게 있어서 이쪽 내리 찍을 거예요. 자, 어떤 것이 세고 어떤 것이 약한 걸까요? 한번 볼까요? 여기 중요한 거는 어떠한 방향으로 내려 찍었는지예요. 자, 첫 번째로 이렇게 그 옹이한테 나 있는데 제가 이거 이쪽을 잡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좀 이게 세고 아주 고무처럼 알았어요? 기가 먼저 찍고 있었어? 네, 좀 아무쳐서 기가 먼저 찍고 있었어요. 최강사 김성훈입니다. 목재하고 그 다음에 네, 먹을 거 같다. 김 3개 사가시고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준이야 내가 찍을게. 내가 돈 줄 테니까 먹어서 올래. 그래. 좀 무슨 멈춰봐. 정답. 됐다. 자, 생산 과정 시스템부터 다시. 생산 시스템부터 여러분께 잠시 죄송한 말씀드린 게 촬영 중에서 중간에 목재 강도품 애들이 들어오네요. 자, 이번 지대성 문제입니다. 자, 생산 시스템에서 안녕 영환아. 자, 제가 한번 지대성 문제. 먼저 생산에서 중요한 거는 먼저 계획과 개발을 해야 돼요. 자, 재성 씨 이리 와보세요. 자, 저는 제품을 계획을 하는데 과연 여러분 많은 청소년들이 사실 아이디어 내봅시다. 자, 제가 흡연하고 싶어요. 근데 청소년들은 신분증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예.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자, 그래서 아이디어를 통해서 저희 디지그룹에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로봇을 개발하는 거예요. 자, 딱 봐도 대학생 같죠? 자, 이렇게 기획품을 개발하는 거예요. 신장이 모자라요. 자, 근데 개발하려면 이제 또 어떻게 하는 것이 필요하죠? 자, 우선 이 프로그래밍 로봇에다가 담배를 파는 곳이 어디 있는가부터 하고, 그냥 어디가 잘 뚫리는가, 그 정보를 파악하고, 그다음에 이거 실시간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이제 프로그래밍 서버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좀 더 늘 때 보일 수 있도록 좀 더 처리도 하고, 신분증도 위조 조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을 따라줘요. 알았어요? 이렇게 기본 대회를 하고, 그 다음에 생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새끼의 머리부터, 이거 어떻게 고추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옷부터, 이걸 다 어떻게 생산해서 이거 하나를 만들 것인가. 얘들아 중요한 건 여중도 봤다는 거야. 알아서 하세요. 아, 예. 알아서 하세요. 우린 포기했어. 우린 포기했어. 난 교회 선생님도 봤어. 이제 여기 망했어. 하는 거, 이거 받고, 그 다음에 이것도 탁탁탁탁 해서 제품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딱 이렇게 완성됐으면 이렇게 시험 관리할 거예요. 영화 씨 봐보세요. 자, 이제 당신이 담배집 사장님, 제가 이 만든 식품을 제가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자, 담배 야, 사와. TV 나온다. 자, 담배 사와. 담배 하나 주세요. 민준 주세요. 여기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아주 100% 불량품도 없고 아주 훌륭한 제품이 되는 거예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진짜 보면 돼요. How to make cigarette? 네? Now, go. 자, 초록 개발이고, 그 다음에 생산하고, 그 다음에 이걸 시작해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시험까지 해보는 거죠. 이것이 바로 생산 과정 시스템의 기본적인 원리고, 자, 그렇다면 이 생산을 하는데 과연 어떤 것이 필요할 것인가? 라는 거예요. 자, 먼저 중요한 거는 투입을 해야 돼, 투입을. 뭘 넣을 것인가? 먼저 인력도 넣어야 돼, 인력. 좀 노동자들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자, 이거 좀 써볼게요. 과정과, 그 다음에 산출하고, 그 다음에 피드백을 받아야죠. 자, 투입은 먼저 뭐 인력이나 돈이나 뭐 이런 것들 얘기해가지고 나올 거 아니야. 그 다음에 과정 같은 경우는 약간 뭐 물리적인 무역 하시려는데, 뭐 관리 과정부터 생산 과정까지 많은 과정들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해서 저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과정 같은 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이제 산출에서 뭐 제품이나 서비스 같은 거 산출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피드백까지 나오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잘 기억하시면 됐다 라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생산 관리의 주요 내용부터 봅시다. 생산 관리의 주요 내용은 먼저 공정 관리가 있어야 합니다. 이 공정 관리가 뭐냐? 막 졸라 내가 공장 있는데 어떤 새끼는 일 안 하고 졸라 저기 밖에서 담배나 피고 있고 졸라 뭐 아이들 게임이나 하고 있고 그러면 문제잖아. 시발 내가 돈 주고 일을 시키는데 일을 안 하면 그런 새끼들은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게 공정 관리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작업 관리는 이 작업 관리가 졸라 정기적으로 능률이 이루어지는가? 일하는데도 막 엄청 조금만 노력하면 되는데 막 엄청나게 막 노력 쓰게 하면 좀 다이나믹 노동이잖아. 그런 경우에는 작업 관리가 필요하다. 어떻게 좀 더 능률적으로 작업할 수 있을 것이냐이고 자재 관리예요. 자재 관리. 내가 저 뭐 재료를 사야 되는데 어디서 사고, 얼마 주고 사고, 어디에 더 싸고, 어디에 더 넣고, 그다음에 이걸 누가 더 관리하고, 어떻게 만들고 이런 것이 다 자재 관리적인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품질 관리 이게 졸라 중요하다. 이거 시험에 계속 나온다고 별표가 쳐놨네요. 천심이 쳐놨으니까 믿을만 합니다.
네, 천수민 프린트 제가 프린트가 없어가지고 프린트 천수민 거 지금 꽂았거든요. 품질은 굉장히 일정 수준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검사 같은 거를 해서 결과 발견해야 합니다. 품질을 이제 시장에 내놓기 전에 이 제품이 과연 오를 잘 될 것인가 같은 걸 체크해야 할 거 아니야. 내가 이거 직접 내기 전에 이제 담배가 잘 뚫리는가 좀 체크해봐야 할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품질 관리가 졸라 중요하다. 품질 관리가 없으면 자재 관리, 작업 관리, 공정 관리 아무리 졸라게 하더라도 쓸데가 없는 거야. 돈 낭비고 다 쓰게 되버리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네. 이게 바로 그 생산 과정, 그 공정 관리. 교사가 담배를 권장하고 있어요. 네, 저는 뭐 알아서 하세요. 여가부 신고 하든지. 여가부 담당인가? 담배? 좀 궁금하고. 응? 혹시 그거 뭐 청소년 담배 여가부 담당인가? What's up? 네, 어서 오세요. 진짜 닌 교사사 맛있는 거 되게 좋아요. 뭐 하세요? 자, 제품의 제작. 자, 대웅 씨 와보세요. 자, 저는 제품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제품을 제작하는 데 중요한 건 먼저 분리, 성형, 네, 성형 합시다. 결합, 맞아. 대성인 성형이 필요함. 개선이, 그 다음에 시험과 점수를. 자, 먼저 저는 톱질하려 했는데 톱질가 뭐냐? 이 제품을 원하는 크기로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좀 자를 수 없지만 이렇게 막 좀 뭐 이렇게 둥둥하면 이렇게 막 자르고, 그다음에 톱질에서 막 이렇게 자르고 그런 거고요. 두 번째는 구멍 뚫기. 이제 뭐 여기서 뭐 구멍 뚫어가지고 좀 뭐 필요하다면 이렇게 딱 해가지고 구멍 딱 뚫어버리고 여기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가안이기 때문에 뭐 재료 공구 같은 게 막 처음 만들 때는 이거 좀 완제품이긴 하지만 이렇게 딱 돼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딱 잘라내는 것도 필요해. 아시겠죠? 그리고 밀링 작업, 선방 작업도 있는데 이건 뭐 별로 중요하지 않고, 소형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주조가 있어. 주조는 고온을 가열해서 재료를 조형을 넣는 거예요. 아시겠죠? 두 번째는 압축. 이 평평한 재료가 있을 거 아니야. 그 형태 넣어버리고 압축을 가면 때리는 거야. 원하는 재료, 원하는 그 형태에다 때리면 이게 원하는 제품을 나온다는 거고, 그 다음에 단조는 뭐 금속을 가열해서 망치로 두드려가지고 원하는 형태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 압출은 연하게 한 다음에 뭐 구멍이나 바에 넣어가지고 뭐 이걸 저렇게 밀어내는 거죠. 아시겠죠? 결합은 첫 번째로 뭐 두 재료를 뭐 무엇이나 나서 뭐 비교해서 결합도 하고, 그 다음에 금속은 뭐 용접봉 이런 거, 가열접합 이런 건데 제가 일일이 성분 드리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외워야 하는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개선, 열 처리도 하고 합금도 하고 다듬기도 해서 결론적으로 이 분리 성형 결합 개선에 과정을 거쳐서 이제 이런 완제품이 나오는 거예요. 자, 박수 좀 주십시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생산 제조 이런 과정이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발달을 해왔어요. 자, 말해볼까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안에 있어요. 근데요. 네. 얼마나 걸려요? 얼마나요? 저도 세계사 녹화하나요? 5분 알고 이거 읽을까요? 이거 아래에 있는 본 하나 읽어보세요. 맨 처음 본 하나 읽어볼까요? 여기 여친 있어요. 지금 여기 가고 커플 있어요? 있어요. 커플. 네. 아유, 뭘 이상해. 자, 첫 번째 단일, 진짜 안 나와. 얼마나 이런 단일 작업장 방식. 이 단일 작업장 방식은 옛날부터 그냥 뭐 산 그냥 뭐 몰려가가지고 하다가 집에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그 다음 나오는 연속 생산 방식. 이 연속 생산 방식은 이제 진짜 기계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기계가 무릉무릉 돌아가고 사람들이 가지고 그냥 식당한 게 원래 연속 생산 방식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중요한 게 매스 프로덕션이 있으니까 대량 생산이에요. 대량 생산. 많은 것도 만들 수 있었어요. 여기서부터 그냥 사람이 그냥 일일이 노동하는데 여기서 기계가 그냥 찍찍찍찍 나와주는데 여기서 그냥 조금만 때려 넣어주면 된다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디가? 자, PC방. 그 다음에는 잘 가셈. 유효 생산 방식은 이제 사람이 기계가 있을 필요가 아니라 그냥 기계 알아서 다 해먹는 거예요. 기계 알아서 다 때려준단 말이야. 아시겠죠? 컴퓨터 통합 생산 방식을 하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사람 생도 필요 없다. 이제 뭐 관리하는 사람 필요 없고 이제 컴퓨터가 이제 그냥 삑 눌러주면 그냥 알아서 재료 사와가지고 알아서 재료 운반하고 이제 알아서 만드는 거예요. 이 두 개의 차이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유연 생산 방식이 제가? FMS라고 하죠. FMS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게 CM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개의 차이는 첫 번째 유연 생산 방식의 차이는 그냥 그 기계가 와서 제품을 알아서 자동화 만드는 건데 컴퓨터 생산 방식은 우선 공장 뭐 가가지고 공장 불 켜는 것부터 해가지고 사람들이 아니죠. 거기 사람들이 없어요. 그냥 알아서 그냥 재료 사오고 얘들 알아서 재료 사와 알아서 운반해 알아서 만들어 이건 모두 다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연과 컴퓨터 진우야 앉아서 봐. 그렇고 자 왜 서 있어? 그 다음에 뭐 업체 성질 했죠. 단점도 했고 하나만 봅시다. 먹어 와서. 아까
아까 제가 또 말씀을 드린다고 말씀했던 게 바로 이 중요한 그 제품에서 구성과 설계식에 나오는 바로 이 부분이죠. 맨 처음에 여기가 목재가 어떻게 이루어지냐가 나오는데 이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온 부분이에요. 이 그림으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목재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중간에 이게 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심, 이게 딱 중앙에 수심이죠. 이 뒤에 목재부가 있어요. 목재부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이렇게 라이트 있어보시고요. 여기 뒤에 껍질 있고. 이 중요한 게 춘자와 추제도 보고 신자 변주를 뭐지? 이제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까지만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죠. 자, 플라스틱은 내일 하나요? 네? 플라스틱은 내일 아침에 하나요? 플라스틱까지 내야 하고 춘제는 봄과 여름의 경우에 나오고 그다음 추제는 가을과 겨울이 가을과 이거 가을과 겨울이에요. 가을과 겨울. 우선은 춘제는 굉장히 길쭉해. 원주 생각을 해봅시다. 여름에는 햇빛이 많이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뭐 식물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길쭉해져거든요. 이도 굉장히 길쭉이 잘해. 그리고 잘하니까 사실 길쭉 잘하면 성이 비어있잖아. 그래가지고 별로 안 단단해. 쓸데없는 새끼들이죠. 근데 추제는 가을과 겨울에서 이 추운 바람을 견뎌야 추운 바람을 견뎌기 때문에 이제 안에 내부가 튼튼해야 뭔가 좀 템포 써먹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졸라 쓰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춘제는 약하고 추제가 저는 센 새끼를 좋아해요. 건조해서 그렇구나. 네, 그렇죠. 건조하니까 이제 좀 시련과 고난과 환란을 이제 겪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단단한 거예요. 정말. 자, 그 다음에 심자 있고 변자가 있는데 심제는 졸라 진하다 라는 거고 변제는 연하다는 거예요. 심제 같은 경우는 이미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려서 이제 굉장히 막 이제 죽어버린 세포들이 막 모여있는 데고 이런 경우는 이기 때문에 이미 손에 멈추잖아요. 그러니까 수분이 이제 없어지는 거야. 사람도 수분 없어지지 얘네도 수분이 없어져요. 없어지고 그 다음에 수축 변형이 굉장히 잘 일어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분이 없으면 뭐다? 수축 변형이 잘 일어난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튼튼해요. 알았어요? 수축 변형이 많이 일어나는 게 굉장히 튼튼하다. 수분이 빠지면 튼튼하겠죠? 수분이 없어야 한다. 아시겠죠? 이거 같은 경우는 반대로 성장 중이야. 지금 자라고 있는 거예요. 이 새끼는 튼튼한 애가 없지. 수분도 졸라게 많고 아직까지 수축 변형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얘는 약하다. 얘는 이 두 개 졸라게 세고 이렇게 두 개 춘제는 졸라게 세고 추제 변제는 졸라게 약하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치료성, 화력소, 그 다음 플라스틱과 함께 점추상법이 뭔지 이런 것까지 끝내면 기술 과정은 끝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쉬자. 몇 번 졸라 많은 것 같아. 왜 안 끊어져? 이번에 또 안 끊어지네. 기다려. 뚜껑 어디 갔어? 안 끊어져. 그 뚜껑 어디야, 뚜껑? 야, 안 꺼져. 좀 기다려봐. 먹방 찍을까? 녹화하면 돼? 하면 되는 거야 그냥? 하면 돼. 좀 됐지? 아니. 그래서 저 6분도 안 했지만 같은